18세기 바다의 심연에는 인간의 운명을 시험하는 잔혹한 법칙이 숨어 있었다. 당신이 배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미 보이지 않는 시계가 시작되었다. 선원들은 굳건하게 매일을 살아가지만 당신은 그보다 빨리 사그라질 운명을 지녔다. 해풍에 섞인 소금기는 단순한 물리적 자극이 아니라 육체를 갉아먹는 시간의 도끼였고, 눈과 피부에 스며든 차가운 소금은 서서히 감각을 둔하게 만들었다. 첫날 밤, 갑판 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당신은 배 위의 질서가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악화를 초래하는 장치임을 깨닫는다. 선원들은 수년간의 경험과 신체적 적응으로 생존의 방패를 쌓아왔지만 당신은 처음 접하는 환경 속에서 그 보호막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손톱 사이로 스며드는 소금물, 젖은 갑판 위에서 뒤척이는 밤마다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면역력은 녹아내린다. 감각은 날카로워지고 공포는 현실이 되며 정신마저 쇠약해진다. 배의 좁은 공간, 삐걱거리는 목재, 끊임없이 흔들리는 갑판은 마치 살아있는 덫처럼 당신을 조여온다. 바다 한가운데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치명적이다. 계혈병, 이질, 전염성 발열, 공기는 육체적 건강을 갉아먹는 독과 같았고 선원들은 경험으로 이를 피했지만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다. 음식은 제한적이고 물은 부패하기 쉽다. 부패한 식량 속에서 세균은 번식하며 당신의 몸은 점점 약해진다. 육체적 쇠약은 정신적 공포와 맞물려 하루가 지날수록 당신은 점점 더 무기력해진다. 정신적 압박 또한 치명적이었다. 좁은 선실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 파도에 부딪히는 나무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기스러운 울음소리. 모든 소리는 당신의 내면을 잠식하며 불안을 극대화했다. 선원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당신은 고립되고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사라져감을 느낀다.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를 흔들 때 생존의 희망은 오로지 선원들의 체험과 훈련에 의존하지만 당신의 희망은 빠르게 가라앉는다. 배 위의 시간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시험하는 잔혹한 시계였다. 선원들이 견디는 것조차 고문과 같았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적응하며 살아남았다. 당신은 낯선 환경 속에서 빠르게 소모되고 배 위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된다. 해양의 차가운 손길, 질병의 그림자, 고립된 정신 모든 것이 당신을 빠르게 삼켜버린다. 선원들의 존재는 경험과 내성의 산물이지만 당신은 경험 없는 예부인으로서 그 잔혹한 운명과 맞서야 했다. 결국 18세기 배 위에서 인간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쇠약의 속도는 선원과 예부인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들었다. 경험과 적응이 생존을 결정짓는 동안 낯선 존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배 위의 환경에 의해 수몰로 내몰렸다. 선원들의 체력과 경험, 그리고 바다가 만든 잔혹한 규율 속에서 당신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존재가 되었고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자연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바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약점을 집요하게 시험하는 살아있는 존재였다. 선원들은 오래된 규율과 경험을 무기 삼아 생존했지만 당신은 예부인으로서 그들의 균형을 깨뜨렸다. 배 위의 일상은 끊임없는 노동과 반복적인 이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돛을 올리고, 밧줄을 정리하고, 갑판을 청소하고, 항해 기록을 작성하는 사이클 속에서 육체와 정신은 쉬지 않고 시험받았다. 선원들은 이러한 반복 속에서 내성을 쌓았지만 당신은 매 순간이 신체적 붕괴로 이어졌다. 18세기 배에서 가장 치명적인 적은 영양실조와 계열병이었다. 선원들은 드물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며 생존을 유지했지만 당신에게는 부족한 영양이 몸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잇몸에서 피가 스며 나오고 근육과 힘줄은 무력화되며 피부는 창백하고 푸석푸석해졌다.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손발은 차갑게 얼어붙으며 신체는 질병의 표적이 되었다.
경험 없는 당신의 몸은 면역 체계가 이미 지쳐 있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밤이 되면 정신적 고립은 극에 달했다. 좁은 선실 속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 파도와 배목이 부딪히는 소리, 먼 바다에서 울려오는 알 수 없는 신음은 공포를 증폭시켰다. 선원들은 이를 자연스러운 배2의 환경으로 받아들이지만 당신의 뇌는 이를 위협으로 해석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했다. 불안과 공포가 겹쳐진 내면은 육체적 제약과 결합하여 생존 가능성을 더욱 낮췄다. 인간관계의 긴장 또한 생존을 위협했다. 당신은 내부인으로서 선원들의 미묘한 경계와 시선, 냉정한 언행 속에서 고립되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신뢰를 잃게 만들고 그 결과 정신적 압박은 배가 흔들리는 환경과 결합하여 육체적 한계를 극한으로 몰았다. 하루하루가 전투였고 몸과 마음은 점점 닳아 없어졌다. 질병과 환경,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합쳐지면서 당신의 존재는 점점 빠르게 소모되었다. 손과 발은 부종으로 붓고 피부는 발진과 궤양으로 뒤덮였으며 시야는 흐려지고 정신은 점점 혼란에 빠졌다. 배 위의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끊임없는 폭력과 같은 것이었다. 선원들이 경험으로 견디는 환경 속에서도 당신은 적응하지 못한 외부인으로서 가장 먼저 쇠약해졌다. 결국 배 위의 하루하루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시험하는 연속적인 재난이었다. 선원들은 이를 견디며 살아남았지만 당신은 경험 부족과 외부인의 취약함 때문에 선원보다 훨씬 빠르게 소멸로 내몰렸다. 바다는 냉혹하고 환경은 잔혹하며 인간의 나약함은 가차 없이 드러났다. 당신은 그 모든 잔혹한 현실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며 인간 존재의 한계와 생존의 잔혹한 법칙을 깨닫게 된다. 배2의 삶은 끊임없는 시험과 공포의 연속이었다. 선원들은 폭풍과 싸우고 질병과 굶주림을 견디며 육체적 한계를 극복했지만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위협이었다. 처음 경험하는 폭풍 속에서 배가 요동칠 때 물살에 휘말리는 공포는 단순한 경외감을 넘어 생존 본능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가판 위에 젖은 나무, 미끄러운 밧줄, 얼어붙은 손과 발은 작은 실수조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배 위에서의 하루는 끝없는 싸움이자 동시에 죽음을 향한 느린 여정이었다. 배에서 가장 치명적인 적은 보이지 않는 질병이었다. 좁은 선실과 부패한 음식, 오람된 물은 당신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 같았다. 손과 발은 부종으로 붓고 피부는 발진과 궤양으로 뒤덮였으며 근육과 힘줄은 무약화되었다. 영양 부족과 피로가 결합해 체력은 급속도로 감소했고 정신은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흔들렸다. 선원들은 경험으로 이를 피했지만 당신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정신적 압박은 극한에 달했다. 좁은 선실 속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 파도와 배목이 부딪히는 소리, 먼 바다에서 울려오는 알 수 없는 신음과 야생의 울부짖음은 공포를 증폭시켰다. 선원들은 이를 일상의 소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그것이 죽음의 전령처럼 느껴졌다. 공포와 불안이 육체적 제약과 맞물리며 생존 가능성을 더욱 낮췄다. 인간관계의 긴장 또한 치명적이었다. 외부인으로서 당신은 선원들의 냉정한 시선과 미묘한 경계 속에서 고립되었다. 작은 실수조차 불신을 만들었고 정신적 압박은 육체적 제약과 결합해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만들었다. 배2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갉아먹는 연속적인 폭력이었다. 또한 배의 환경적 요소는 치명적이었다. 차가운 바람과 소금기, 끊임없이 흔들리는 가판과 좁은 공간은 육체를 더 빠르게 소모시켰다. 정신적 스트레스, 고립, 질병과 육체적 피로가 서로 맞물리며 당신은 선원보다 훨씬 빨리 쇠약해졌다. 눈앞에 펼쳐진 강경, 바다 위에 암흑과 끝없이 몰아치는 파도,
그리고 선원들의 단단한 육체와 경험은 당신의 무력함을 더욱 극적으로 대비시켰다. 결국 배2의 시간과 환경은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가차없이 드러냈다. 선원들이 경험으로 맞서는 모든 위험 속에서도 당신은 예부인으로서 가장 먼저 약화되고 소멸로 내몰렸다. 바다는 냉혹하고 질병은 은밀하며 정신적 공포는 끊임없이 육체를 잠식했다.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생존의 잔혹한 법칙은 당신에게 더욱 뼈저리게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배2에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온전히 체험하게 된다. 매일 반복되는 노동과 끝없는 파도 속에서 몸과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고 생존 본능조차 서서히 지쳐간다. 차가운 바람과 소금기, 젖은 갑판 위에서의 미끄러짐과 추위는 이미 연약해진 육체를 더욱 갉아먹었다. 하루하루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자 동시에 죽음을 향한 느린 여행이었다. 선원들은 그 긴박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경험과 규율로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당신에게 그 체계는 낯설고 닫힌 문이었다. 음식과 물, 잠깐의 휴식조차 충분하지 않았고 질병과 고립, 심리적 공포가 결합해 당신을 빠르게 소멸로 몰아갔다. 계열병, 이질, 전염병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동시에 갉아먹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정신은 공포 속에서 점점 혼란에 빠졌다. 좁은 공간, 심 없는 폭풍과 파도, 배 안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는 인간을 쉽게 무너뜨렸다. 선원들의 내공과 경험이 만든 방패는 예부인인 당신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공포는 현실이 되며 육체적 쇠약과 맞물려 최후를 앞당겼다. 밤마다 들려오는 파도와 바람, 배목이 부딪히는 소리, 먼 바다에서 울리는 알 수 없는 울음소리는 정신을 끊임없이 잠식했다. 인간관계의 긴장도 치명적이었다. 당신은 예부인으로서 선원들의 냉정한 시선과 경계 속에서 고립되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신뢰를 잃게 만들고 심리적 압박은 육체적 쇠약과 맞물려 생존을 더욱 어렵게 했다. 배 위에서 당신의 존재는 점점 소멸로 향했고 매 순간이 육체와 정신을 시험하는 연속적인 고통이었다. 결국 18세기 배에서 당신이 선원보다 빨리 죽는 이유는 단순한 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환경, 질병, 심리적 압박, 경험 부족이 결합된 잔혹한 연속적 사건이었다. 바다는 냉혹하고 선원들은 경험으로 생존을 유지했지만 당신은 배 위에서 비극적 운명을 맞이했다. 파도와 폭풍, 차가운 바람과 소금, 질병과 고립, 그리고 정신적 공포가 합쳐져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생존의 잔혹한 법칙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은 바다의 차가운 손길과 무자비한 시간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선원들은 경험으로 살아남았지만 당신의 육체와 정신은 배 위의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소멸했고 그 과정을 통해 인간 존재의 한계와 생존의 잔혹함이 극적으로 드러났다. 배 위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은 기억 속에 아련한 그림처럼 남아 생존과 죽음, 인간의 나약함과 환경의 무자비함을 영원히 상기시켰다.